안녕하세요. 조유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약속드린 것처럼 타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그 타다 금지법이 상정이 됐는데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데요. 타다 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목적이 관광 목적이어야 되고 한번 대여할 때 6시간 이상을 대여하도록 하고요. 또 장소가 공항이라든가 항만 같은 그런 곳으로 제한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타다 금지법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현재같이 도심에서 일반 승객들을 출퇴근 시간에 실어 나르는 이런 방식의 영업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현재 타다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소카이 이재우 대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타다가 택시 그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후발주자인 카카오택시는 약간 이제 전략을 바꿔서 택시 면허를 실제로 구입해서 현재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다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택시 그리고 일반 택시 이렇게 세 개의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서비스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타다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타다는 기본적으로 일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다를 타면서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현재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운전자에게 여쭤보니까 한 40% 정도는 택시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현재 타다 운영 그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60% 정도는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예를 들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타다 운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죠. 그래서 타다는 실제로 택시 면허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택시는 이런 면에서 타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운전하려면 카카오 택시는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를 구입을 해서 그 배차 수만큼의 차량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택시입니다. 그래서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가입을 미리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하고 또 계좌번호를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다도 그렇고 그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자동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어느 지점에 내렸을 때 그 운전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등록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스템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다 같은 경우에도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돈을 뭐 내리면서 돈을 뭐 주섬주섬 줘야 된다든지 카드를 주고받고 뭐 찍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이 일단은 없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택시를 얼마큼 이용했는지 하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수증이 이메일 내가 등록해 놓은 이메일로 바로 날라옵니다. 그 신용카드 영수증이. 그래서 영수증 처리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타다 그 맛에 빠지면 일반 택시는 불편해서 이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과언은 아닐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편리한 점 뭐냐면 바로 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타다하고 카카오 택시 앱에 들어가서 출발지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도착지를 표시를 하고 택시 부르기를 누르면 택시가 한 4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요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선택해서 내가 택시를 부르면 출발 지점으로 표시해 놓은 곳에 카카오 택시든 타다든 바로 옵니다. 그래서 내 집 주소를 찍어주잖아요. 그럼 집 앞으로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택시를 잡느냐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언제 도착하는지 하는 표시도 지도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앱에. 그래서 그것도 타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5분에 도착한다, 10분에 도착한다. 뭐 이런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나가면 택시를 바로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딱 타면은 이미 내가 어디를 갈지 하는 것을 택시 운전기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주세요, 주소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시 타면서 느끼는 불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뭐 주소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어디 큰 건물 옆에 어디로 가주세요 이러면 엉뚱한 데 내려주기도 하는데 지도에 딱 표시를 해서 내비게이션으로 따라서 딱 가기 때문에 엉뚱한 데 내려줄 일이 없는 거죠. 자기가 표시한 데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편하죠. 가는 길도 딱 정해져 있죠. 도착 지점도 명확하죠. 가끔 내 실수로, 소비자 실수로 엉뚱한 데에다가 내비게이션 표시를 잘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잘못해서 엉뚱한 데 내려주는 그런 불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소비자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가장 크게 불만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 내부의 위생이나 쾌적성 뭐 이런 문제잖아요. 택시 타면 큰 이상한 냄새가 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왠지 이렇게 칙칙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타다 같은 경우는 일단 차가 크고 세차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딱 타면은 그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줘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거나 그런 일도 없고 뭐 뉴스라든가 라디오 이런 거 틀어놓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틀어야 되는 어떤 음악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타다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 그 스마트폰에 충전을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 간당간당 할 때가 있는데 타다에는 그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도록 잭을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타다를 타고 가면서 그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 굉장히 그 어떤 편리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택시 전용 차량이 좀 나오면서 좀 쾌적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또 하나 일반 택시하고 타다나 카카오 택시하고 차이는 뭐냐면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택시를 타면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택시 타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과연 인사를 받아주는 분이 어느 정도 될까? 일반 택시 길에서 잡아서 택시 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10% 정도에서 인사를 받아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그러든가 반갑습니다. 뭐 어서 오세요. 그러든가 나머지는 답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주세요. 그러면은 또 답이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제가 어디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었으니까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택시 타면서 먼저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의 그 답변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일단 택시는. 자, 그런데 타다나 그 카카오 택시는 택시를 타면 인사를 먼저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기분 좋게 출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거기다 택시는 어떻게 막 바쁘게 움직이거나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나도 막 마음이 바쁠 때거든요. 그리고 뭔가 지쳐있을 때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딱 인사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우울해지고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낮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도 같이 오버랩돼서 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불만들이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타다는 정말 친절하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친절하세요. 그런데 전 참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카카오 택시를 탔더니 거기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냥 길에서 잡은 택시하고 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익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 택시를 길에서 잡아서 타면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잠깐 얘기 듣고 가서 카드 내서 계산하면 끝이에요. 상대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카카오 택시는 운전기사가 누군지 딱 앱에 뜹니다. 차 번호도 딱 떠요. 내가 어떤 차를 이용했는지 기록이 정확히 남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운전사도 어떤 승객이 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자신에게 뜹니다. 그래서 기사가 전화를 하고 싶을 때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핸드폰 번호가 연결되지는 않아요. 전화에 대해서 연락이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길에서 만나는 익명성을 벗어나는 거죠. 상대가 누군지를 인지하는 상태에서 택시를 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친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태우는 거와 모르고 태우는 것에 있어서 태도가 벌써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인사 하나가 서비스의 질을 굉장히 다르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처음에 어차피 택시인데 뭐 그동안 우리가 불만했던 거, 소비자들이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 뭐가 달라졌겠어. 같은 사람인데 차도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집중적으로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보면서 느낀 경험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친절하시고 또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정확한 곳에 내려주고 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 택시를 우리가 그냥 일반 택시다라고 치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콜 서비스, 자동 결제 시스템, 어느 곳에 도착하면 되는지 도착 지점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기사들의 친절성 이것이 일반 택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타다나 카카오 택시의 정말 중요한 장점과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 일반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네. 집 앞에서 그냥 딱 나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가 있는데 어떻게 일반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타다하고 카카오 택시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요금이죠. 지금부터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요금에 대한 비교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금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제가 지금 저 화면에 이제 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반 택시로 5,300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타다 베이직을 타니까 6,900원이 나왔고요. 카카오 택시 스마트 호출을 하니까 6,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다의 베이직하고 카카오 택시의 그 스마트 호출하고 대략 가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택시의 일반 호출, 일반 택시 호출하고 그 일반 택시 요금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1,000원 정도 비쌉니다. 콜비가 추가로 붙는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것은 역시 일반 택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의 일반 호출입니다. 그거는 일반 택시 요금에 한 1,000원 정도의 콜비가 더 추가해서 붙는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호출이라든가 타다의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또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더 비싸요. 또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비용을 더 많이 주고 더 빨리 콜을 하고 쾌적하게 가겠다 그러면 비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타다 같은 경우에는 1.5배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야간 시간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콜을 할 시간에는 1.5배가 나오는데 1.5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일반 택시보다 한 3, 4,000원 더 비싸고 그러니까 일반 택시로 한 7,000원 나왔다. 그러면 타다로 불렀을 때 한 10,000원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1.5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15,000원 정도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택시 요금의 거의 2배를 내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또 좀 더 편리하게 편하게 가고 싶은 분들이 실제로 타다나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 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내 집 앞까지 택시가 와주는 거죠. 그리고 내릴 때라든가 갈 때라든가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택시는 철저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금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택시도 다양하게 서비스에 따라서 요금을 추가해서 붙일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똑같이 시장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택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편리성을 넘어서 이 경제 정책, 소비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쟁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기존의 서비스에 IT 기술을 결합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보다 더 편리하고 소비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업적 기술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발전시키는 이게 아니라 이용자인 소비자의 후생과 복지, 또 편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봐야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산업과 새로 창출되는 새로운 서비스와의 충돌을 최대한 줄이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시장이 소비자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하나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또 기업 마인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타다가 좋느냐 나쁘냐, 카카오 택시 또 일반 택시 이 세 간에 서로 어떻게 산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또 누가 사느냐 주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런 굉장히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가 비용만 더 추가해서 지불하면 다양하게 자유롭게 영업 방식을 만들고 또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에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택시를 일종의 대중교통의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고, 또 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논의를 배제해 놓고 고가의 30%, 50% 때로는 2배 가까이 되는 고가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서비스를 마치 새로운 기술이 전혀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연 것처럼 그렇게 호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금에 있어서 일정한 통제, 우리가 지금 택시에 대해서 가하고 있듯이 타다나 카카오 택시에 대한 요금도 사회적 통제를 분명히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야 일반 택시와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룰이 되는 것이죠. 그 방식이 없이 지금처럼 그냥 기술을 접목했다는 이유 하나로 소비자가 2배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시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좋아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절대로 소비자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한 어떤 경쟁의 룰을 서로 정해야 되겠다. 저는 타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편리하고 특히 어떨 때 좋으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갈 때, 많은 짐을 싣고 가야 할 때, 먼 길을 가야 할 때, 이럴 때는 조금 비용을 더 주더라도 일반 택시는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타다는 정말 기분 좋게 쾌적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택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운전면허 가지고 또 택시 운전자로서의 기본 소양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소비자 관점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카카오 택시의 택시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라고 형태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택시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그렇다면 타다보다 적극적으로 저렴하고 일반 택시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준의 요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점점 타다를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서 요금을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냐,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택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저도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결국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경쟁적인 서비스가 나타나도 결국 택시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항상 굉장히 많이 했는데,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뭐 지금 거의 목에까지 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택시가 여전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아주 서비스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면허 전체의 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분명히 일반 택시에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룰에 의한 타다나 또는 카카오택시 같이 대기업 IT 기업이 참여한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 방식의 서비스와 일반 택시들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길들을 모색하고 만들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요금과 그리고 그것이 공공적으로 기존에 우리 택시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어떻게 공유하면서 해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타다나 카카오택시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타다는 여러 명이 함께 탈 때, 짐이 많아서 짐을 많이 옮겨야 될 때, 이럴 때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콜이 많지 않은 시간, 예를 들면 뭐 낮 시간, 이동이 별로 없는 시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비율이 높지 않은 그런 요금으로 타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유리하고요.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 콜로도 충분합니다. 일반 호출을 해도 워낙 지금 현재 택시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호출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저히 일반 호출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되는 스마트 호출 같은 것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도 타다보다는 약간 저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 일반 호출 해보고 안 되면 스마트 호출 해보시고 이럴 때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뭐 일반 택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더 유리한지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대. 시장은 적어도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떤 과거 형태의 서비스든 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의 선택이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타다 금지법이 어떻게 될지, 또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의 택시 서비스가 더 많이 발전해 갈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국회가 남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가 특히 아주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국회에 좀 많이 일을 하셔서, 모두 국민이 다 소비자인데 소비자를 위하는 법들은 전부 다 지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우리가 3분의 1은 기업 출신이고 3분의 1은 전문가고 3분의 1은 정치인이잖아요. 이렇게 구성돼가지고는 소비자를 위한 법이 언제 통과가 되고 언제 만들어지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어떻게 기반을 갖추면서 발전해 가겠습니까? 소비자 중심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시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책과 법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해갈 때 4차 산업혁명도 성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도 열리는 겁니다. 경제도 선순환하면서 발전을 가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 또 강조하면서 드렸습니다. 제 업이 그거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